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업종은 보험 업종입니다. 일단 보험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2번 정도 이제 장기금리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험 업종에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리예요, 금리. 그 중에서도 장기금리에 상승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전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오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림으로써 장기 금리를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폭락 리스크, 증시 하락 대비 물가가 금리를 올린다. 예,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폭락 리스크, 이 신호 뜨면 현금 비중 늘리세요. 추정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이후로 최초로 1년물 그리고 10년물 금리 차가 무려 1% 이상 역전되어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 초,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 이런 식의 금리 역전이 나타났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보통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된다는 것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준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당장 내일 갚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그 이자율이겠죠. 혹은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이렇게 좀 비교해볼게요. 내일이라고 하면은 좀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1년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1년 뒤에 내년에 오늘에 만약에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그럼 한 2%? 3% 정도면 뭐 빌려줄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자율을 얼마나 가져갈까요? 최소 3% 이상. 3% 이상은 가져가야겠죠.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0년 뒤면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 모르죠.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아니라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언젠가는 특히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을 때 은행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대출이 나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장기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대출이라는 것은 장기금리를 빌려주고 또 은행은 단기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금리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이 더 낮아질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돌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돈이 시장에 돌지 않게 되면 경제는 무너지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저는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거나 혹은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야지 정상화가 되는 곳인데, 장기금리의 상승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작년에 우리가 겪었죠. 증시가 상승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장기채 숏 상품 같은 경우도 현재는 뭐 괜찮은 수익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보험주가 날았어요. 장기금리의 상승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보험주가 먼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DB손해보험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61,3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 뭐 꾸준하게 분석해드렸어요. 작년 11월 말부터 올해까지 대략 한 5번 정도 분석해드렸습니다. 거의 한 달에 2~3번씩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61,100원대에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현재는 72,500원이죠. 그리고 64,700원대에서 한 번 더 분석해드렸고요. 66,000원대에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0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 오늘이 72,500원이에요. 보험주들이 오늘은 DB손해보험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그리고 한화손해보험 다 좋았어요. 다 5% 이상씩 오랜만에 좀 주가가 좀 올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도 좀 선별적으로 좋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장기금리가 꾸준하게 우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금리는 정책금리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와중에 결국에는 채권시장에 버티지 못하고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형국이 나타날 것이다. 참고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험주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고 채권 가치가 하락할 경우 보험주의 가치도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보험주는 그러니까 보험업종, 보험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죠. 하루에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현금을 고스란히 금고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을 채권에 대투자해요. 따라 채권에 투자하는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채권에서 평가 손실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주에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예요, 반대. 왜냐하면 보험주 같은 경우는 보통은 만기까지 채권을 팔지 않고요. 또한 이제 만기 보유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만기 보유 채권은 보험주들이 대부분 다 이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매도 가능 채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채권, 만기까지 보유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자만 받으면서 원금이 웬만하면 보장이 되는 상품이에요. 보험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 가장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보험업종 같은 경우도 금융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강하죠. 따라서 주식이라던가 대체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만기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만기 보유 채권에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만기까지 끌고 가면서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자라는 것은 결국 금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보험사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 이자가 상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이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장기보험에 따른 장기보험이 많은 그런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제가 지금까지는 손해보험사를 생명보험사보다는 더 주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 문케어로 인해서 사실 보험료를 인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폭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생명보험사와 그런 손해보험사에 간의 그런 차이가 사실 보험료를 얼마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냐에 따라 좀 갈리는 것인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 때는 생명보험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기가 매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의 대부분은 차량보험이죠. 차량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심지어 갱신기간이 매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고 있다시피 갱신기간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내년 다음 연도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요. 1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인상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인상 시기도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같이 가격을 웬만해서는 좀 잘 올릴 수 있는 환경에서 금리의 상승에 따른 그런 이자 수익의 상승은 손해보험사에는 이중으로 수익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장기금리의 그런 상승을 보고 있는 와중에 보험사들의 이런 하나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승세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보험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디지털 보험이 그러니까 전통보험사가 아니라 아예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보험이 기존의 보험사들의 시장 파일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DB손해보험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쟁력이라던가 혹은 손해보험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중 수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보험사의 그런 주가 상승도가 꽤나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업종에 대한 분석이었고 금리 상승에 따른 특히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정도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